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3회 전산회계 1급 기출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주식회사 세은전자 1233번으로 되어 있고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회계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이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하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다 설치하셨죠? 네, 자, 프로그램에서 이제 메인은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놓을게요. 자, 내려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부터 이렇게 열리면 처음에 여기에 코드 번호가 217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217 치시면 217 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217번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그냥 순서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쪽 오른쪽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글자 치시고 싶어도 글자 안 쳐져요. 이쪽 오른쪽 화면에다가 여기에 시설 장치라고 해주시고 성격은 상각 1번. 그 다음에 현금 적요 1번. 인테리어 대금 현금 지급. 이해가 되셨죠? 항상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다라 그래서 그냥 닫지 마시고 항상 다음 줄 클릭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이렇게 시설 장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 밑에도 시설 장치가 있지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7번에다가 문제의 요구 사항대로 그대로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을 하라 그랬고요. 네, 자, 그럼 거래처 등록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 등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일반 거래처이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제일 아래쪽에 여기다가 거래처 코드 번호 622번 넣어주시고, 자, 이름은 꼬마 화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을 우리 여기에서 동시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동시에서 탭 하시게 되면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화면 넘어왔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사업자 등록번호 523-9100-817 대표자 성명은 한민국, 그쵸? 한민국. 자,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화초 및 식물. 우편 번호는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칸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3길 그리고 28. 그 다음에 중화동은 아래에다가 가로 열고 중화동. 위에 줄에다가 입력해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입력이 끝났으면 다시 올라가서 꼭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전기분 재무제표 문제가 나오면 전기분 재무제표는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처럼 교육훈련비가 제조원가에 속한대요. 제조원가에 속하는데 250만 원을 뭐 했더라? 누락했으면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데 제조원가에 속한다 그랬기 때문에 제조원가는 어디로 가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수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게 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틀리게 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틀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에 가셔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똑같은 금액으로 수정해 주시고 수정을 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또 바뀌기 때문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당기순이익을 수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바뀌게 되고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2월 이익잉여금의 금액으로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이 틀을
암기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교육훈련비 250만 원을 넣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교육훈련비 25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됩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그럼 저는 이 금액을 쓸 거니까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 놓을게요. 밀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전기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가시면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르죠. 금액이. 그래서 여기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3,762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게 되면 매출 원가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됩니다. 확인.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이 당기순이익도 다시 쓸 거니까 화면을 조금 옆으로 밀어 놓을게요. 그리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시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당기순이익. 그대로 여기 있는 금액을 그대로 1,320만 원입니다를 갖다 쓰게 되면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을 여기 있는 금액으로 똑같이 3,018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그러면 정답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제가 창을 닫았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간다. 원손이제 순서대로 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인데 자, 일반 전표 열어두시고요. 일반 전표 7월 31일입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전기에 회수불능으로 전액 대손 처리한 62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우리 여기에서는 전기분을 회수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코드 번호 108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은 반드시 109번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예금 입금된 것을 우리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07월 31일. 저 창을 좀 줄일게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62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109 대손 충당금. 대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대손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나오는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29일 날 당사가 만든 제품을 부산시청에 기부했대요. 기부하게 되면 내 걸 주는 거죠.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원가로. 그리고 제품이 나갔죠. 제품이 원래 판매 목적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면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면 반드시 적요 8번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적요 8번을. 그래서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내 제품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8월로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08월 29일 날. 그러면 대변에 제품 적요 몇 번이요? 8번. 얼마요? 800만 원. 시가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했네요. 그쵸? 확정기여형. 그럼 확정기여형은 우리 무조건 뭘로 처리해요?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운용자산. 영업부께 250이고 생산부께 400만 원이니까 800번대, 500번대 구분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일반 전표에 9월로 또 월이 바뀌었네요. ESC 방향키 왼쪽 09월 26일. 그러면 우리 차변에 퇴직급까지 찍게요. 그래야
조금 줄여지니까 영업부 거 800번대에 있는 퇴직급여부터 250, 그리고 또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500번대에 있는 퇴직급여 4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65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주식회사 쇼야로부터 수령한 받을어음 3천만 원을 만기일 전에 할인한다 했어요. 할인.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어음을 할인하면 무조건 할인료를 뭐라 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이걸 우리는 매각거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받을어음 3천만 원이라 그랬고 만기일 전에 150만 원을 할인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만 원의 할인료를 지불하고 할인했다. 잔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150만 원을 할인하여 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할인료가 150만 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잔금은 2,850만 원이 될까요? 이 잔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매각거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날짜가 또 10월로 바뀌었으니까 ESC 10월 06일 날 대변으로 받을어음 쇼야의 받을어음 3천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가서 매출, 채권, 채까지 치셔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빠르게 나오고요. 1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음 할인하면 무조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1월 15일 날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얘를 뭐로 처리하죠? 매도 가능 증권. 뭐가 목적이니까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100주를 주당 3만 원에. 그러면 얼마예요? 100주니까 300만 원어치인가요? 취득 시 매입 수수료를 포함.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누구만 빼고요?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쓰시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06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연표에 11월 15일 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 개정 과목 2개 나오거든요. 우린 무조건 178번 쓰시는 겁니다. 306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 306만 원.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178번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123번에 나오는 건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 여러분들 시험에선 사용하실 일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이고요. 자, 12월 5일 날 한국대학교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연구 용역비를 자산으로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 원래는 연구 단계였을 때는 연구비 비용이고 이걸 자산으로 처리할 때는 우리 개발비로 처리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은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 혹은 경상연구 개발비, 경상연구비 이렇게 쓰시는 건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그걸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무조건 개발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ESC 방향키 왼쪽 12월 05일 날 우리는 차변에 개발비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빙고. 네,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자, 7월 30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원재료를 주식회사 세현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리고 전액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열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이것도 창을 조금 줄여놓고 7월 30일입니다. 07월 30일 우리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이죠. 매입에 있는 영세 52번 원재료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거래처는 세현 그리고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혼합 원재료 샀고요. 대변에 지급 어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저처럼 코드 번호를 빨리 외우시면 화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절약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영업부서 저녁 회식. 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회식 비용은 우리 뭐라고 할까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럼 카드 과세 매입인가요? 네, 가맹점은 여기에 제주돼지라고 되어 있고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입니다. 금액은 55만 원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8월로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08월 18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일까요? 네, 57번입니다. 57번 카드 과세 매입. 품목은 뭐 회식. 금액은 55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쓰실 때 거래처 여기 있는 제주돼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분계는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미지급금에 자동으로 국민카드 걸리게 되는데 우리 회식 비용은 뭐라 한다? 복리후생비. 영업부서 거니까 8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9월이고요. 자, 9월 2일 날 개인 김영철 씨한테 김영철이라고 했고요.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대요. 자,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현금 과세 매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총 금액은 88만 원입니다. 88만 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또 ESC 방향키 왼쪽 9월 02일 날 현금 과세 매출이니까 22번입니다. 22번. 제품 공급가액은 아까 얼마였죠? 88만 원이요? 네, 88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김영철 그 다음 분계는 그냥 현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현금 판매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전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대표이사 김경환의 개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네, 그냥 딱 봐도 우리 불공. 그쵸? 네,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은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고 운동기구를 132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불공입니다. 불공. 그리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을 하라 그랬고 거래처 김경환으로 선택. 네, 자 그러면 10월 12일 날 10월 12일 날 우리는 불공이고요. 불공. 뭐 가지급금이라고 쓰셔도 되고 운동기구라고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으십니다. 공급가액은 12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셔야겠죠. 132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 대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일 경우에 우리는 나누기 1.1을 해주시게 되면 공급 가액을 계산하실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20만 원의 공급 가액을 먼저 계산을 해 두셔야 우리 입력하실 때 실수를 안 하겠죠. 그쵸? 네. 자, 거래처는 여기 건강나라로부터
건강나라로부터 구입을 했고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불공사유는 F2 눌러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고요. 붕괴는 혼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원재료 아니고 가지급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지급금 김경안. 회사는 이 돈을 김경안이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고 그래서 가지급금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불공거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1월 20일 날 차량 리스 계산서 이렇게 나왔네요. 무조건 면세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면세고. 아, 제가 이런 문제 내지 말라 그랬는데. 계산서 나왔는데 하나카드 결제가 또 나왔어요. 이러면 증빙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거래는 한 건인데 증빙이 계산서도 나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차료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거래처는 여기에 차차캐피탈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ESC 11월 20일 날 우리는 면세 매입입니다. 면세 매입 리스료 공급가액은 110만 원이요. 거래처는 차차캐피탈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붕괴는 카드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카드로 하셔도 상관없고 계정 과목은 임차료 영업부에서 사용할 거니까 800번대 임차료가 되겠고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하나카드입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반드시 하나카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증빙이 두 개가 나와서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카드 안 하고 혼합하면 안 될까요? 혼합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 15일 날 제품을 우리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네요. 그렇죠? 전자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과세 매출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과세 매출 제품 네, 공급가액은 300에 30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이고요. 자, 붕괴는 외상이라고 끊어주시면 되겠죠? 네, 외상. 그래서 전액 외상이니까 그냥 붕괴 외상으로 끊어주시면 붕괴가 자동으로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오류 수정. 9월 10일 날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22만 원 부가세 포함 상품을 매입하면서 이게 또 엄청 중요한 발생한 비용이었으나 회계팀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운반비로 입력했대요. 그러면 일반 전표는 삭제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 대상이니까. 왜냐하면 해당 운송비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부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고 운송비는 모두 다 항상 매입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원가에 포함. 결국 상품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 그래서 기본 계정 과목 상품. 제가 이거 왜 강조드리냐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로 끊으면 기본적으로 원재료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상품으로 또 수정해 주셔야 되는 문제.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09월 10일 가보면 운반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는 전표를 삭제하겠습니다. F5번 이 위에 클릭해 주시고 F5번 누르시면 데이터 삭제.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09월 10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에 운임 금액은 20만 원에 2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굿배송 여기 앞에 있어요. 거래처 굿배송 그 다음에 전자고요. 그 다음 붕괴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붕괴는 현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가 지금 원재료라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바꿔라? 상품으로 수정해 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표도 지워야지 되고, 네, 원가에 포함한다도 알아야지 되고, 또 상품으로 바꿔야 된다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문제가 조금은 복잡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풀어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10일 날 1호운에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400만 원은 그중에 400만 원은 상환기일이 27년으로 확인되었대요. 그러면 내년에 안 갚아도 되죠. 지금은 25년 기준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장기 대여금 400이 장기 대여금에 해당하니까 일반 전표 10월 10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단기 대여금은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차변에 가서 장기 대여금 400만 원. 그런데 여기도 1호운 써주셔야 합니다. 그쵸? 네, 1호운 반드시 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입니다. 자, 결산. 자, 우리 보험료가 나오면 단기분인지 차기분인지. 자, 그런데 4월 1일 법인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120만 원 지출하고 전액 뭘로 처리하였다? 비용 처리하였다.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처음에 뭘로 처리했다?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간이 보니까 이렇게 내년 3월 거까지 지불을 했네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1년분을 지불했다. 1년분을 지불했다. 자, 그리고 월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월할 계산은 한 달씩 끊어라. 그러니까 얘를 한 달로 자르면 한 달에 10만 원이 되겠죠. 1년분이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처음에 처리한 게 1년분이니까 내년도 거까지 냈어요. 그걸 우리는 손익의 이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미경과분, 차기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고, 이건 이제 우리 비용이니까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분은 3개월분, 내년 3월까지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3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선급 비용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 보험료 몇 번대? 800번대로 영업용 차량이라 그랬으니까 800번대 보험료 30만 원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성급선수 미수미지급은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익의 이연과 예상, 혹은 발생주의로 검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19일 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우리 뭐라고 해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원가 1,300인데 공정가치가 기말 현재 950만 원이 됐으니까 350만 원만큼 손실이 생겼네요. 그쵸? 손실이 350만 원만큼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분계. 그냥 바로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50,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50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네, 단기 매매 증권 평가니까. 자, 그 다음은요.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고정자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보시면 엔터 그냥 치시면 기계장치 되어 있네요. 그쵸? 기계장치 날짜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2,400만 원에 정기말 상각무기액 400만 원, 내용연수 5년, 여기에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면 480만 원만큼이 상각액이에요. 480만 원만큼이 이렇게 상각액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감가상각, 지금까지 이 감가상각을 쓰는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돼서 감가상각을 눌러보면 기계장치에 대한 480만 원의 감가상각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결산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감가상가계획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 놓은 거라 그럼 여기에 480만 원 기계장치 들어가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결산에? 그쵸? 결산 마지막 문제니까 그냥 우리 결산 자료에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하라 그러면 기계장치를 101번으로 등록하고 취득원가 써주시고 정기말 상각노계획을 그냥 그대로 기계장치 써주시고 기초는 항상 취득원가 그 다음에 정기말 상각노계획 넣어주시고 내용연수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480만 원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조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 부가세 매입세 공제액 중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네,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이거 어디 가냐?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월서부터 6월까지를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에서 6월 엔터 치시게 되면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는 게 있고 고정자산 매입에 공급가액이 있고 세액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을까요?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거죠.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45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로 물어볼 수도 있고 세액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공급 대가가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고정자산 매 세금계산 수취분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 문제에선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4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총계정 원장으로 간다. 총계정 원장.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의 차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와우.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그랬으니까 큰 달 그리고 작은 달. 네, 금액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자, 그럼 무조건 총계정 원장을 가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총계정 원장. 큰 달 작은 달 나오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그리고 1월에서 6월 01 엔터 06 엔터.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11번 복리후생비. 자, 그러면 1월에서 6월 중 가장 많은 달은 눈으로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41만 4천 원입니다. 41만 4천 원. 자, 그 다음 작은 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의 가장 작은 달은 6만 5천 원이네요. 그렇죠? 6만 5천 원. 네. 자, 계산기 쓰세요. 계산기 41만 4천 원 마이너스 6만 5천 원은 34만 9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6월에 벌세에 상환한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자, 그런데 여기 벌세라는 거래처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처 원장을 가시는데 외상매입금 상환을 물어봤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인데 상환이라는 말은 돈을 갚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차변을 봐야 합니다. 차변. 외상매입금의 차변. 그러니까 자, 우리 거래처 원장으로 가볼게요.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6월에 06월 엔터 06월 엔터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벌세를 우리는 찾으면 되니까 차변에도 금액이 있고 대변에도 금액이 있는데 대변은 외상매입금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 상환한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환한 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조금 어렵고 많이는 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전산회계 1급은 기본기에 충실해야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운임 같은 거 상품 이렇게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혼동스러운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중급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